민주당 방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네. 방위산업은 이재명 정부 역접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위원장으로서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신지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방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방산특위를 구성을 했고요. 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지금 한 30여 분의 국회의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 그래서 방산 수출을 국회 차원에서 견인한다. 네. 먼저 법을 좀 방산 수출 용이하게 법도 개정을 하고 또 예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국가들이 가보면은 의원 내각제를 쓰는 국가가 많고 의원 내각제가 아니더라도 의원 내각제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많아요. 네. 그럼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하고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특사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의원 외교를 통해서 방산을 견인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캐나다 특사단장, 대통령 특사단장으로 다녀왔는데 사실 그 저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사성장군 출신이라서 보낸 겁니다. 캐나다하고는 지금 중요한 방산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네. 캐나다는 80년 만에 국방비를 엄청나게 높이면서 스스로 국방력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잠수함 수출. 네. 우리가 하나오션에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때 한 5, 6개국이 경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우리 잠수함의 우수성을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관계관들한테 다 설명을 하고 내가 예비역 포스타다라고 하는 건의가 학잖아요. 분위기가 좋아지고 야, 그래서 그런 노력도 저는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최종 후보로 올랐어요. 독일과 우리나라 압축이 된 거죠. 그래서 잘 됐으면 제가 좋겠네요. 이재명 대통령께도 네. 우리가 방위산업위원회를 만들어서 견인할 테니까 필요하면 국회의원들을 특사로 보내서 예. 같이 좀 노력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좋아. 말씀을 주셨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회도 같이 견인해야 되겠다. 민주당하고 이런 그 국회에서 방산특위위원회가 만들어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국회가 그런 것들을 선도해서 이재명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죠. 아, 예, 좋은 취지의 좀 활동을 네. 민주당에서도 하고 있고 네. 그 중심에 의원님이 계신데 네. 이번에 잘 됐으면 좋겠다. 캐나다 그 잠수함 사업은. 그 잠수함 사업은 60조 이상 규모예요. 그리고 잠수함만이 아니라 제가 또 설명을 했더니 네. K9하고 저 청궁이라는 다련장 로켓 미사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관심을 많아요. 가지고. 왜냐하면은 북극해가 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극 지역이 녹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의 방어가 되게 중요해요. 캐나다는 그동안 미국의 보호 아래 많이 있었는데 네. 미국이 점점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니까 반감이 많아서 러시아의 위협을 엄청 느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북극해 밑을 방어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고 북극해는 섬이 많아요. 얼음이 녹으니까 거기에 이제 한 100km 이상 가는 네. 천무 미사일 그다음 K9 자주포 야.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싶어 한다는 첩보가 있어서 제가 그런 설명을 쭉 했더니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 고위급에 계셨던 분들하고 제가 하나오션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팀장들 그 파견돼 있는 사람들 소개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중요한 했었죠. 역할을 하셨네. 네네. 캐나다 좀 자주 다녀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캐나다뿐만 아니라 예. 사우디에도 지금 대박을 터질 거기 있습니다. 또 뭔가 예, 있어요. 사우디도 왕이 통제하는 군이 따로 있고 사우디 국가가 통제하는 군이 따로 있어요. 왕을 지휘하는 군이 있거든. 거기 파워가 센데 네. 왕이 지휘하는 그 군을 이제 다시 그 리세트하려고 현대화시키고. 현대화시키려고 하는데 예. 그것도 한 2~30조 규모의 사업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예. 그런 데 되려면은 방산업체만으로 안 되고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원들도 의원 외교 차원에 가잖아요. 네. 그래서 각 국가별 의원들을 다 포함을 시켜놨어요. 사전에 방산에 대한 교육을 하고 가서
그런 역할을 하시게. 외교하고. 그래서 방산특위가 필요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이제 그 방산 CEO들 간담회도 있고 그 다음 주는 현장 가서 좀 견학도 하고 예. 그래서 또 각국 갈 그 의원들이 가기 전에는 방산에 대한 브리핑도 꼭 같이 받고 가서 중요한 역할입니다. 세일즈맨 세일즈맨 역할도 해라 역할을, 예. 라는 이런 취지죠. 네. 아, 네. 멋집니다. 네. 그때 가실 때 한복 입고 가시면 좋을 것 같기도. 아 그렇죠. 사실 앞으로 한복 입고 갔어요. 저는 그 한복을 휴대해서 예. 대담 같은 거 할 때 제가 한번 실천해 볼게요. 좋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 박정호 기자님은 하나를 가르쳐 좀 10개라 입이 끝까지 나가죠. 끝까지 밀고 갑니다. 예. 근데 이것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근데 경기 북부에는 또 방위 산업체가 없다고 들었는데 네, 네. 이와 관련한 정책 제안도 준비 중이다 저 들었습니다. 그렇죠. 경기 북부 지역이 사실 그 동안은 특별한 희생이 돼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군 부대가 많고 네. 미군 부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의정부 같은데 보면 미군의 기지가 철수했는데 그 공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땅을 살려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묘안을 내셨어요. 그걸 장기 임대를 지자체에 좀 어떻느냐 50년 100년. 그래서 제가 그런 법안을 좀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네. 또 그런 시설이 많거든요. 빈 땅이. 그래요. 군에 또 유유지가 많아요. 군이 인구 절감으로 인해서 많이 축소돼서 군이 그 어떤 사단들은 없어졌잖아요. 네, 네. 그런 땅들이 많이 놀고 있어서 그런 땅을 지자체에 또는 그 임대해주고 임대해주고. 거기를 국방 클러스터 같은 네. 방위 산업에 육성하는 기지로 만들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 북부입니다. 강원도도 있지만은 경기 북부는 그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방산 클러스터를 경기 북부에 유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요. 군 유유지, 남는 유지지도 네. 지금은 폐가처럼 돼 있어요. 풀이 무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지자체에 장기 필요하면 99년 정도 100년 네. 가까이 임대를 해서 개발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게 노력을 말입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유유지 중에서도 40%가 경기도에 있고요. 21%가 강원도에 있고 나머지는 경기도가 전국에 예. 있는데 경기도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개발이 될 것 같고 경기도도 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는데 예. 남쪽 지역은 그 많이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많이 육성돼 있는데 경기 북부가 규제가 많았어요. 군사 보호 시설, 개발 제한 구역, 네. 뭐 이런 또 한강 상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런 제재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대폭 풀어서 네. 이런 산업을 육성하는데 그 중에 국방 클러스터를 육성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드론 산업, 로봇이라든가 첨단 AI, AI. 이런 것들로 하게 되면은 지역가 상생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평화 시대가 되면은 북한의 인력을 또 쓸 수가 있는 개성공단처럼. 좋은 개성공단처럼 할 수가 있는. 그래서 그쪽 지역은 사실 미래에 대단히 좋은 지역이에요. 평화 시대만 오면은 사실 지금 공장들을 운용을 한다고 해도 산업을 할 때 인력이 부족한데 북한하고 평화 시대만 열린다면은 제2, 제3의 개성공단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네.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도 대정부 질문에서 이것도 좀 여쭤봐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네. 시간이 되면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네. 네. 한복 입고 대정부 질문 나서게 되는 김병주 최고위원 모습을 여러분 용기를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또 중요한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주불리 손자병법 네. 북토크. 와, 이거 토크쇼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출판 기념회는 아니고요. 네, 토크쇼. 12.3 내란에 대한 민주주의 손자병법 책을 썼는데 네. 이 내용에 대해서 되게 흥미진진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어허. 12.3의 우리들의 얘기니까. 예. 그래서 저자인 김병주, 안태훈, 최보윤이가 한 15분 정도 하고 그야말로 12.3 내란의 주역이었던 박선원
또 지금은 내란 특검 종합대응위원장 하는 3대 특검 전현희 의원, 최고위원.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최진봉 교수님 최진봉 교수님. 와. 오셔서 최진봉 교수님은 우리의 얘기를 네.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시니까 네. 오마이TV도 생중계를 맞습니다. 할 저희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생중계 드리겠습니다. 꼭 오셔서 자리가 제한돼요. 한 15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미리 예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약을 하시고 예약을 하고 토크쇼 그야말로 재미있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저희 보니까 게시글 뭐 링크 참고해 달라고 얘기도 있는데 자세한 사항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민주주의 손자병법 토크쇼 주불리 네. 김병주. 네. 와, 너무 기대되는 또 참 오랜만에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네, 그런 그렇습니다. 시간이 준비가 됐네요. 네, 네. 전현희, 박선원, 최진봉 교수까지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네. 다음 주에 오시면은 또 뒷얘기 해주시고 네, 네. 또 한복 입고 대정부 질문한 소감 어떤지도 말씀해 네. 주시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못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조이대 꼭 사퇴시키고 사법개혁 성공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한테 용기를 주셔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한류의 세계화는 오래전부터 외쳤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문화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김병주가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사실 되게 쑥스럽고 용기가 안 났는데 오마이TV 와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복 입고 대정부 질문하면 좋겠다 의견 주셔서 용기 내고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